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저희 가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가게는 연중 무휴예요. 그래서 연휴 때는 좀 대목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데, 근무자분들은 이제 쉬셔야 되니까 저희가 파출을 부르고 있어요. 연휴 기간에 일하실 분들을 계속해서 불러왔는데, 올해는 파출비가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13만원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좀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랑 이제 거래를 계속 하던 업체에서 다소 의외의 분이 좀 왔었어요. 다름 아니라 26살짜리 처음으로 파출 일을 하는 여자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오는지는 몰랐고, 저도 가게에 있진 않았기 때문에 가게 이모님 한테 연락을 받고 좀 저도 당황을 했는데, 일단은 오래 거래했던 업체에서 보내준 사람이니까 믿고 일단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일이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하는 일들이에요. 아무튼 이분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저희 집에서 풀타임 근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연락을 받고 굉장히 뭔가 불안감이 느껴지면서 이 연휴 어떻게 지내야 되나,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설거지를 1시간 정도 하더니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옷을 입고 가버렸어요. 정말 엄청나게 이제 저희 이모가 당황을 했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급하게 갑자기 가게에 나가게 되었는데, 아마 이번 설 연휴에 있었던 이 일이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말하고 싶은 요점은 사실 이 26살짜리 여자분이 파출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예요. 알바를 하면 되잖아요. 뭐 제가 계속해서 다루는 내용처럼 사실 지금 알바 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마 이 친구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기간이기 때문에 파출로 부득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파출을 잡으면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불러주는 데들이 생기니까 말이죠. 아마도 그걸 노리고 간 것 같은데, 홀 일도 없으니 자기가 그냥 주방 일이 생겼을 때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이건 알바가 아니고 파출을 부른 건데 무책임하게 못하겠다고 가버린 거죠. 네. 저도 되게 굉장히 당황했고 그 업체하고는 거래를 끊었습니다. 사장님한테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니, 연휴 기간에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베테랑을 보내도 부족한 판에 한 번도 주방 일을 안 해본, 그것도 나이 26살의 어린 친구를 파출 연휴 기간 내내 쓰라고 보낸 이 저희가 뭐냐. 뭐 그분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거래를 끊고 부랴부랴 지금 다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제 설 연휴는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되게 재밌는 문자를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화가 어제 왔었는데, 설 연휴 전주에 일을 했던 여성분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께서 처음에는 저한테 바로 연락을 안 하셨었는데, 주방에 계신 분들을 찾다가 홀에서 이제 전화를 안 바꿔주니까 아마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직전 주에 왔었던 파출인데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려고 연락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급적 센터를 아끼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셨어요. 보통은 업체의 관계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간혹 이제 사정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파출 패스하고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무소를 패스하고. 근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알았다, 이모님들 의향을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시길래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한번 나와 보셔라 했는데, 갑자기 재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문자를 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지금 파출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파출분이 12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10만 4천 원을 받아가요. 10만 4천 원이면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이죠.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 문자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편집을 했었지만 이게 주 내용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보낸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1급을 시급으로 받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출비로 주셨을 때 센터비로 공제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97,000원이라는 거예요. 저 콤마가 잘못 찍혔네요. 최저 시급으로 근데 주면 102,200원이 된다, 이 얘기였고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센터비를 안 내고 본인도 센터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지금 파출비가 최저임금에도, 그러니까 그 근무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센터비도 올해 1,000원에서 1,000원이었나? 아무튼 인상이 됐는데 아마도 역전이 되지 않았었나 싶네요. 진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은 저희하고 같이 일하기로 했고 제가 그냥 기존 파출비 그대로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파출비의 기준은 인천이에요. 인천 기준이고요.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인천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원래는 파출 인력들이 그래도 알바보다는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쪽 계통에서 계속해서 물론 일용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왔고, 대체로 알바보다는, 그러니까 새로 뽑은 알바보다는 검증이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왜냐면 파출 사무소에서도 계속해서 그 클레임이 접수되는 그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근무를 배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분들이 지금 오신다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전문 인력에 가깝고, 뭐 물론 여기서 전문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기도 하지만 어쨌든 알바에 대비해서 전문성도 높고 숙련도도 있고 상대적으로 책임감도 높은 분들이, 파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실제로 급여는 알바보다 못 가져가신다는 거죠.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씁쓸한 일이죠. 이제 재밌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임금을 올리고 싶은 뭐 소득주도 성장, 지금 계속 이 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실제 경제 상황과 여건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이를 추진했는지가 단적으로 이런 데서 역효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6살짜리 알바를 못 구해서 파출에 등록했던 그 여자분이나 지금 이분, 다음 주부터 저희 집에서 일하게 될 이분, 이런 상황, 이분을 포함한 지금 파출 일을 하고 있는 여자분들, 모든 여자분들이 이런 똑같은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늘 제 생각에는 내년에 9,000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파출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10% 가까이 7, 8% 이상 매년 인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출비는 기존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파출을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기존에 있던 알바가 조금 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장이 다 나와서 커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비용입니다. 이 파출 비용이. 그러다 보니 여기서 계속 앞으로 어려움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네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규모가 지금 2017년 1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만 봐도 지금 이 도소매 숙박 음식업, 즉 파출 일용 일을 해야 되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취업난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1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것 같은데 아마 그때 1월 지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한번 올릴 생각이에요. 아마도 뭐 보지 않아도 뻔할 것 같습니다. 고용이 1월에도 엄청나게 부진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어요. 장하성이가 얘기했었죠. 뭐 조만간 효과가 나타난다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뭐 조만간 나타난다고 얘기하다 잘렸죠. 조만간이 아니라 그냥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하성이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물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뭐 제가 지금 통계청에서 자료를 다시 뽑아봤어요. 반기 나온 보고서를 봐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고용 동향을 보시면은 뭐 전월 대비해서 12월은 54만 6천 명이 감소한 상태예요. 54만 6천 명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인구에서 한 해에 태어난 인구수가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셔도 될 정도의 인원이에요. 이 엄청난 인원이 지금 고용이 한 달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 숙박업 취업자들 수도 마찬가지예요. 7월 달에 비해서 물론 지금 11월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꾸준히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고용 상황이나 그 파출 그리고 알바 이런 최저임금 이런 역학관계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태적으로 변하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최저임금이라는 울타리에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탈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지 전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